서울시당 위원장은 뭐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도 지방선거 때 이제 뭐 시의원이 할지 구의원 할지 여러 가지 비례를 할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엔 특검 관련 소식이긴 한데 불똥이 좀 민주당으로 튄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특검팀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 법정에서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들을 지난 8월에 이미 특검팀에 다 털어놓았다. 심지어 국회의원 누군지 리스트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좀 구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럼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선택적인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두 가지 크게 좀 대비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건요. 한학자 씨의 공소장 내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내려보낸 돈만 적시돼 있으니까 아니 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갔다라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은 누락했냐가 이제 논의의 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일교회 여러 지부장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씨가 공소장에 따르면 1억 4,400만 원을 내려줘요.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로 후원해라. 그런데 일부 지부장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일부는 민주당 의원들 후원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와 윤영호 씨가 같이 막 대화를 나누고 문자를 주고받고 뭐 샤넬 가방을 받고 이런 데에서 또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관련된 금액이 공소장에 특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쪼개기 후원으로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했나요? 기소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쪼개기 후원이란 건 판례를 보더라도 받는 입장에선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 단체가 있고 종교단체가 있더라도 본인들은 큰 규모의 돈을 내려보내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의 한도를 안 넘으면 그 불법성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하지 않고 일부 받았다는, 그래서 특검에서 쓴 표현은 개인 일탈이 그 통일교 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같이 수사받지 않은 겁니다. 이것으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윤영호 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에서 다른 지금 현직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이제 정치인들을 언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줬다.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의 틀거리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김건희와 관련한 수사의 인지, 물론 특검법에 관련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 시한도 임박했고요. 현실적으로 김건희 씨와의 이 연결고리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수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가 완전히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수본으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마치 이 두 가지를 혼용해가지고 국민의힘만 처벌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이 야당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비판 목소리 높였는데 그 내용 듣고 강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입니다.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금품 제공 사건 통일교회에 의한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인계한다는 것도 이게 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커지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이게 보도에서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인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 그 이미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다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줬다라고 하면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지급했던 금원 같은 것들은 완전히 빼버린 것인지, 수사 대상 자체가 과로하고 국민의힘 관련자라고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쪼개기 의혹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현 정권에 있어서 장관급 인사들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 2명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러 와서 금전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성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곧 이제 실명들이 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양평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사망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간 것에 넘어서서 민준기 특검은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고 상장 폐지 직전에 오히려 돈을 남기고 팔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사를 무마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특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 의원은 SNS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처음엔 화가 치밀고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하얘졌다. 사람 가려서 만나라는 말이 꼰대 얘기인 줄 알았다.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반성 없이 지금 피해자 탓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도 나오는가 봅니다. 지금 당 윤리감찰단에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지금 장 의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지금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고소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게 방송에 나가면서 고소인이 경찰에 2차 피해를 호소한 상황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SNS 글을 보면 아마 본인은 이제 정치를 할 때 사람의 직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이제 터놓고 만나는 걸 미덕으로 삼았고, 그런데 그 부분의 판단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뭐랄까요, 소회를 밝혀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에 본인이 뒤늦게 합류를 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글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항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관계들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하는데도 좀 오해랄까요? 그리고 어떤 좀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가해로 이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그 법 조문을 보면요, 피해자의 신상을 언급할 때 그게 나이든 직장이든 어떤 용모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파악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2차 가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만, 2차 가해라는 것도 법률적인 어떤 개념만 포섭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폭넓게 이게 거론되는 부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또 쟁점화로 어떤 화두 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고충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수사기관의 시간이다. 장경태 의원도
의원도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하고 시비를 좀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수사기관에 좀 넘기고 그 처분을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강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을 지금 이 상황에 완전히 걸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대담한 생일 파티 영상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 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빈곤 포르노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이러한 성추문과 관련해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장경태 의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당 위원장도 내려놓지 않고 저런 영상을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당내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박원순 오거돈 시장 때 사건, 뭐 피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때때로 선거 처리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경태 의원에게 보이고 있는 저 미온적인 태도들을 보면은 지금 윤리감찰단도 결국에는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너무 미온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뭐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경태 의원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좌진 출신의 피해자가 얼마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저는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본인이 보여줬었던 성폭력에 있어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고 법안들의 이름을 올렸었던 것들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도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들은 쉽지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뭐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사임을 한 사안이고요. 지금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지금 장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분의 어떤 의중을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먼저 당에 제소를 해서 당에서 한번 진상규명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후에 다음 단계로 형사고소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다 보면. 그럼 이제 9월 달에 어쨌든 피해자분이 당에 왜냐면 이 현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당에서는 어쨌든 수개월 동안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아마 피해자분으로서는 더 고통이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권력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내가 이 사태를 풀지 못하겠구나 이런 좀 실망감을 안고 형사 절차로 간 게 아닌가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이제 또 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대변인 혹시 전해 듣는 이야기 있으신지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 조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민주당의 처리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들께서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당직자였고 대변인이었었는데요. 당직은 바로 내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처신이었던 것이고 본인이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빨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